전날일보 피컨뉴스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의 5.18 모독 공청회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5.18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것도 백주 대낮에 국회에서 그런 가짜뉴스를 놓고 공청회를 연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 유독 5.18만 그토록 집요하게 왜곡 날조하는지 참담합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정배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예. 먼저 그 집요하게 5.18 가치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죠. 예. 일단 실명을 거론하자면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5.18 공청회 사태로 전면에선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국회의원 이른바 망원 3인방이 있겠고요. 그렇고요. 또 연단에 서서 북한군 600명 투입을 외친 구군 홍객 지만원 씨가 있습니다. 사태 초기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말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직접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편을 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또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에도 5.18 조사위원 추천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국당 입장을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마치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듯한 뉘앙스도 익히고 있고요. 여전히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지칭하는 전두환 씨, 뭐 특정을 하자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5.18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50 세력들 그리고 그 후예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5.18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그 세력들의 편승해서 5.18을 왜곡하고 있고 그 5.18 왜곡으로 인해서 권력을 이어가라는 그런 그 불순한 의도가 있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그 주말인 광주 금남로에서 광주 시민들이 대규모 분노의 집회를 냈는데 그때 당시 그 시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5.18을 부정해야만이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근거를 무너뜨리는 자기의 근거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5.18이다. 이 5.18 때문에 자기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걸 부정해야만 살아남는다라는 모습을 정확히 보여준 모습이다. 그래요.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래도 100번 양보해도 5.18 때 북한군이 침투를 했다. 뭐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군 침투한 사람들 뭐 광수 1번이다 이렇게 지칭할 정도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알다시피 5.18 북한군 개입설은 상당히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미 수차례 검증이 된 사안이고요. 예를 들면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18 당시 신군부가 신빙성 없는 북한 침투설을 제기해 비상계엄 확대 조치 단행에 이용했다고 결론을 지었고요. 또 지난 2017년 공개된 미국 중앙정보국 기밀 문서에서도 5.18 때 북한 개입은 사실 무근으로 적혔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두환 씨마저도 부정했던 게 북한군 개입설입니다. 또 경찰 쪽 자료나 증언들도 보면 광주에 북한군이나 간첩이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땐 그 50 그 세력들이 5.18은 사태였다. 그러니까 폭동이었다. 사회 안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폭도를 진압했다. 그리고 폭도 진압을 한 이유가 혹시 모를 북한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만들어내면서 북한군이 실제로 광주에 침투했다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 유포를 해가지고 그런 걸 기정사실로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광주의 진압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음모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군부가 자신들의 어떤 그 정권 찬탈을 위한 정당성,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광주를 합리화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설이 상당히 지배적이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수 세력이 과거부터 이용해오던 어떤 그 반공 이데올로기의 연장성이라고 봅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렇게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낸 것이 본인들이고 그걸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화해 모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트집을 잡을 만한 사안 중에 하나가 그나마 아마 5.18 북한군 개입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당장 김진태 의원이 극우 지지층,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로는 태극기 부대, 그렇죠. 태극기 부대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보면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태극기 부대원 한 8,000명 정도가 당원으로 이렇게 유입이 됐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라는 그 의원 등은 더 기세등등해서 이 사람들의 전당대에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걸 또 악용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좀 호도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극우 지지층 결집하는 데는 북한을 언급하는 것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외에 다른 그룹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분들이 상당히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유공자 문제입니다. 그렇죠. 취업난으로 힘든 청년들이나 또 자녀 걱정이 큰 부모 세대들을 겨냥을 한 것인데요. 국가가 5.18 유공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등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그 동일한 다른 국가 유공자하고 같은 혜택이라면 혜택 이런 걸 받고 있는데 그게 마치 5.18 유공자가 되면 모든 기관의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이걸 또 믿기 때문에 좀 너무 좀 교묘하고 악랄한 그런 그 활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고령층이 극우 세력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반공하고 좀 결부된 거기 때문에 최근 저희가 이제 직접 취재 현장이나 이런 데를 누벼보면 젊은층이 포함된 보수 단체도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께부터 지금 광주시청 앞에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그 청년들의 또는 이제 다른 그 소규모이긴 하지만 보수 단체 집회가 있었고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광주에서 이제 집회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범시민 걸기대회가 있었던 그날 낮에도 심지어는 5.18 현장이었던 금남로에서도 바로 그 집회 인근에서 바로 이제 보수단 집회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집회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이거를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상당히 그 신세대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을 쓰고 있고 실제 거기 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전파하고 있는 이들의 계정들을 보면 다 그 젊은 친구들이라고. 젊은 친구들이요. 이게 뭐 SNS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자신들만이 공유하는 그 공간에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 공감을 하고 그걸 또 가짜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확신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빨리 어떤 좀 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외국 사이트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처리하는데 난항이 있다 그래요,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좀 신속하게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이제 최근 그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을 만들자 이런 제안도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이건 이제 독일을 본따온 건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우슈비츠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18 왜곡 폄훼도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요. 이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던 국회 또 대한민국 역사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호남에 대한 차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충분히 처벌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과거의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을 왜곡한다는 현재성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나치를 찬성하게 되면 현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든지 소수자들의 인권 차별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5.18을 폄훼하고 왜곡을 하게 되면 현재 광주에 살고 있는 당시 피해자들 자손들이 피해를 보고 나아가서 이게 호남 차별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법조계에서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참 안타깝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그리고 정의를 다시 세운다는 차원에서 5.18 왜곡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 전날보 비컨 뉴스였습니다.